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보의 영예고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조 시인 유신의 고적을 답사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국시대 말기 시인인 송옥의 사적을 답사해 보겠습니다.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 가운데 구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제자인 송옥은 낯선 인물입니다. 그러나 송옥 또한 매우 뛰어난 시인이었지만 세상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회제불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작자는 송옥의 고택을 방문하고 감기에 젖어 자신의 처지를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락, 심지, 송옥비 한데, 풍류, 유화, 여고사라. 작자가 송옥의 고택을 방문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락,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그러니 깊이 알게 된다. 송옥의 슬픔을. 송옥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의 구변이란 작품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첫 구절 앞부분만 보면 비제 추지 위기야. 슬프구나 가을의 기운 땜이여. 소슬해 초목 요락이 변세로다. 쓸쓸하구나 초목이 요락해서 시들어져 버렸다. 이 표현에서 송옥비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니 송옥이 가을에 느꼈던 그 슬픔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 송옥비는 작자가 고택을 방문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느꼈던 그 슬픔, 그리고 그의 회제부로 바로 작자의 처지와 감정이 이입됩니다. 풍류유와 여고사. 두 번째, 고택을 방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풍류는 원래 흥취와 멋인데 여기서는 그의 아름다운 문체를 가리킵니다. 유화는 문화하다는 뜻입니다. 작품의 내용이 깊고 넓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문장과 그 안에 담긴 깊고 넓은 뜻이 나의 스승이 될 만하기 때문입니다. 고택을 방문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설명됩니다. 이 송옥비가 수련해서 전체 시상을 재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를 가면 역시 송옥을 추모하는 장면입니다. 창망천추 일쇄로하고 소조 이대 부동시라. 창망, 망은 회상한다. 창은 슬픔에 젖다. 천추는 천년 전에 일어났던 초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천년 전에 초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니 슬픔에 젖어서 쇠로는 한번 눈물을 뿌리게 된다. 송옥은 작품을 통해서 왕을 깨우치려고 했지만 여색에 휘둘려서 나를 결국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쇠로는 다시 소조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소조 이대 부동시. 소조는 쓸쓸하다. 이대는 세대가 다르다. 부동시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시기에 살고 있지만 쓸쓸한 마음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소조는 송옥의 고택 앞에서 느끼는 쓸쓸함이지만 내 마음에 감정이 입된 쓸쓸함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으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송옥의 사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산 고택 공문조하고 운우 황대 기몽사라. 강산 고택, 강산에 남아있는 옛 집들, 평주 강릉과 귀주에 송옥의 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조는 문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문장입니다. 강산에 남아있는 고택을 방문해 보니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남긴 시문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후세 사람들이 그가 남긴 화려한 시문만 높게 평가하고 있고 작자가 담으려고 했던 애국적인 충정과 창작 정신은 망각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공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조는 학구의 운우 황대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조는 초양왕의 여색과 실정을 풍부한 고당부라는 작품입니다. 운우 황대입니다. 직역을 하면 황대 고당에서 초해왕이 무산의 선녀와 운우지정을 나눈 얘기, 기몽사, 어찌 꿈 얘기하려고 한 것이겠는가. 송옥이 고당부를 지은 것은 여색에 빠져 있는 초양왕을 깨우치려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산선녀에 얽힌 고당부의 얘기가 어찌 꿈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었겠는가. 다음 마지막 미련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시 초궁 구민멸이니 주인 지점 도금이라. 공자와 몽자가 미련의 민멸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최시는 가장 슬픈 것은 초궁 초나라 궁정 모두
민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가장 슬픈 것은 초나라 궁전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민멸은 밖으로 시선이 이어집니다. 주인은 뱃사공입니다. 지점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도금은 지금까지 의심은 받는다. 뱃사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지금도 의심을 받고 있다네. 마지막 미련, 민멸로서 희생을 마무리합니다. 송옥의 풍간과 그의 우국춘정을 초양왕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된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두보가 두 번째 답사 지역으로 송옥의 고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련을 보면 송옥비, 유명한 구절입니다. 가을에 송옥이 느꼈던 슬픔과 그의 감수성, 두보가 느꼈던 감정과 그의 처지와 일치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풍류유화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문장과 글 안에 담긴 깊은 뜻과 내용들이 두보로 하여금 스승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택 앞에 서서 천년 전에 초나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뿌리게 됩니다. 지금 당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는 다르고 다른 시기에 살았지만 동일한 쓸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에 오게 되면 송옥의 문학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세 번째 연의 시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공자와 몽자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미려하고 아름답다고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가 시안에 담으려고 했던 그의 우국충정과 문학 정신은 곡해되고 있습니다. 공자는 작자의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고당부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꿈 얘기, 망해가는 초나라를 구하기 위한 풍간의 정신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단지 꿈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초영왕이 그의 우국충정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나라는 철저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두보는 송옥의 사적을 통해서 지금 당나라 조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국충정이 조정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영예 고적시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니 송옥의 슬픔을 알겠도다. 문체가 미대하고 당긴 뜻이 깊고 넓어서 내 스승이 될만하다. 오래전의 일들을 돌이켜보니 슬픔에 젖어 한 번 눈물을 뿌리게 되니 서로 다른 시대에 살긴 했지만 쓸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강산에 옛지대는 덩그라니 문장만 남아있고 무산선녀에 얽힌 무대일이 어찌 단지 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겠는가. 가장 슬픈 것은 초나라 궁전이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니 뱃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이 지금도 사실인지 의심스럽다니.